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의회 정례회 회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보름간의 회기 동안 의회 존재의 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보다는 성비위와 갑질, 의원 간 갈등 등의 불미스러운 논란이 더 앞섰습니다. 네, 급기야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를 앞두고도 봉합되지 못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부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작 시간인 10시가 지났지만 본회의장은 텅 비었습니다. 일부 상임위 안건 처리 지연과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현직 의원이 사퇴를 했고 뒤이어 상임위원장의 이른바 갑질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위원장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 재문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당대표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의 입장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동시 제가 공무원에게 여행 가방을 들으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의전 문제로 제가 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시정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등 회기 내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의 사과 여부를 놓고도 양당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 비위나 의원 간의 갈등이 결국 의정 활동에까지 지장을 주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던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들. 의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직분을 얼마큼 수행했는지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본인들이 역할이나 이런 것에 좀 충실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필터링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공천했다고 보고요. 평소 생활이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양 정당의 싸움만 이어지고 있고 시민들 앞에 전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사이 부천시의회가 각종 논란으로 얼룩지는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다단계식 위탁 운영 구조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포도시철도 직영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나 낮은 운영비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 사고 발생 시에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네, 김포도시철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영무원 한 명이 승객 대피, 초기 진화 등 모든 역할을 혼자서 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잊을만 하면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김포 골드라인. 열차 내 높은 밀집도로 인해 승객이 쓰러지는가 하면 운행 중인 열차가 돌연 멈추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지난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골드라인 직영화를 위한 가칭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을 추진하던 상황. 하지만 최근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는 5호선 연장 등 추가 철도망 운영 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단 설립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단 설립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김포시가 직영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포시가 책정한 골드라인 적정 운영비는 1,183억 원. 하지만 김포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자회사에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비는 84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노조는 다단계 위탁 구조로 인해 타 경전철 운영사 대비 운영비가 낮아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김포시가 직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직원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처우는 저희 직원들 처우 같은 경우는 좀 전국 운영사 22개 전국 운영사 중에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김포시에서 이렇게 공단 설립을 그동안 할 테니 참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역사 내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운영 상태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역사 내 고객 안전원 수는 4개 역사에 각 2명, 나머지 6개 역사에는 각 1명뿐입니다. 이마저도 새벽과 심야 시간에는 전체 10개 역사가 1인 근무 체제로 운영됩니다. 역사 내 불이 나더라도 화재 신고와 안내 방송, 초기 화재 진압, 승객 대피 유도를 고객 안전원 1명이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장애가 생겨서 출동을 하면 역사는 무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역사를 지키면 또 현장에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민간 위탁한다는 거는 시민들의 안전도 노동자의 안전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김포시는 내년 9월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불가피하게 김포 골드라인 운영을 다시 민간에 맡긴다는 입장. 김포시가 현재 민간 위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내년에도 김포 골드라인을 민간에 위탁한다면 골병라인이라는 오명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택시 요금과 함께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홍천 지역 대중교통요금이 하반기 일제히 인상됩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올린 조정안을 보면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합니다.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오릅니다. 이외에도 광역버스는 350원, 청라 강서간 광역 간선 급행버스는 400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수입이라고는 사실상 운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광고 수입.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늘다 보니까 적잡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이고. 인천 지역 지하철 요금은 2015년, 버스는 2016년 인상 이후 동결돼 왔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 수송 원가의 31% 수준에 그쳤고 지난해 1,736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역시 운송 원가 대비 47%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에 인천시가 2,648억 원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운송원가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자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도 함께 진행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방향성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좀 공유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천광역시의 교통정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시는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택시 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에서 7월로 미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줄줄이 인상되는 대중교통 요금,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의 택시 요금이 7월부터 오릅니다. 인천시는 최근 소비자 물가와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모범과 대형 택시 기본 요금은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최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3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전세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간 월세도 지원합니다. 단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는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전세피해 지원센터 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7개 대학에 올해 2학기부터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인천대와 인하대, 인하공전,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청운대 인천캠퍼스,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등 7개 대학 6만 5,200명입니다. 시는 이들 대학에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한 끼당 1,000원에 추가로 1,000원씩의 현금과 총 8톤의 강화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안심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필요한 각종 범죄 예방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 여성정책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민강용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시 민강용입니다. 예, 우선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서 부천시가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 여성 대상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주거 침입 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그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심 패키지를 보급하는데 인터넷 설치된 가구와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로 구분해서 A형, B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A형은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스마트홈 카메라, 휴대용 LED 안전 호루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B형에는 문 열림 경보기, 휴대용 안전 도어락, 미니 소화기 등으로 총 7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안심 패키지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안심 패키지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로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보증금이 적은 순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14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범죄 피해 여성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고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확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성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부천에서 또 어떤 사업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부천시 여성정책과에서는 택배 물품 도난 방지 및 택배 기사 사칭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무인 택배 보관함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이 불법 촬영 민간경 합동 점검,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불법 촬영 예방 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40여 명이 직접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든든 부천 꼼꼼 네트워크의 활동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 여성정책과 민강용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부천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 조회와 재무 상태, 기업 비전, 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ESG 경영 부문도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인증서와 현판,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확대, 추가 금리 지원, 마케팅 지원 사업 시 가산점 부여를 받게 됩니다. 부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까지 81곳을 부천 강소기업으로 선정했고 올해에는 10곳 모집에 기업 32곳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3.1을 보였습니다.